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다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만 노라고 말하기 뭔가 찜찜한 기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경험이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바로 집단사고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집단사고가 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집단사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룹이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들이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어때요? 뭔가 와닿지 않나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라는 문화가 강해서 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집단 사고가 대체 왜 그렇게 나쁠까요? 바로 이 현상이 보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입니다. 이 증상들이 모여 결국 팀이나 조직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재미있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개인적 압력입니다. 이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요. 회의 중에 똑똑한 리더나 의견이 센 사람이 딱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그 의견에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의견이 맞겠지?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만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반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상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다들 알아서 내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많죠. 결국 침묵은 동의가 되고 잘못된 결정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자체 검열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 검열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개인적 압력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체 검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스스로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억누르는 현상입니다. 내가 틀렸을 거야.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다수를 따르자 하고 자기 생각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 결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내린 결정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기회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결국 수동적인 태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세 번째 증상은 정신경비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섭지 않나요? 이건 그룹 내에서 몇몇 구성원들이 스스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들은 그룹의 결속력이나 의견의 일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나 의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계획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정신경비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완벽해.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우리 팀은 항상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을 자르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판적인 정보나 경고마저도 차단해버립니다. 마치 성벽을 지키는 경비원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룹은 외부의 현실과 단절되고 내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수정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네 번째 증상, 바로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입니다. 집단 사고에 빠진 그룹은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실제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이 의견에 찬성하는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개인적 압력이나 지체, 검열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는 침묵하게 됩니다. 이 침묵이 곧 동의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관점이나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는 사라지고 섣부른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치 겉보기엔 완벽한 조화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상황과 같죠. 다섯 번째 증상은 과신감입니다. 집단 사고에 빠진 그룹은 자신들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만큼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데 설마 틀리겠어? 우리는 실패할 리가 없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이는 거죠. 마치 눈 감고 길을 걷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신들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런 과신감은 결국 그룹을 오만한 상태로 만들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특별해 라는 착각이 결국 독이 되는 거죠. 6번째 증상은 도덕성의 착각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집단 사고에 빠진 그룹은 자신들의 행동이나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야.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앞세워 정당화하려 합니다. 마치 우리는 영웅이니까 우리의 결정은 무조건 정의로워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도덕성의 착각은 그룹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도덕성의 착각 때문에 많은 비극이 일어났죠. 7번째 증상은 외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각입니다. 아까 집단 사고에 빠진 그룹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들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다고 했죠. 이런 믿음은 외부 집단, 즉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집단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하거나 비전문적이거나 혹은 심지어는 적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아. 쟤들은 우리를 이해 못할 거야. 쟤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야.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외부의 유용한 정보나 비판적인 조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외집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인 결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마지막으로 8번째 증상은 잘못된 의사결정 전략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모든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결국 그룹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두 가지 대안에만 집중한다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위험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비판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눈앞에 함정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돌진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전략은 그룹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어떠세요? 집단 사고의 증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현상이라는 걸 아시겠죠? 개인적 압력부터 시작해서 자체 검열, 정신경비원, 만장일치에 대한 착각, 과신감, 도덕성의 착각, 외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각, 그리고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 전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수가 예스라고 할 때 한 번쯤은 정말 그게 최선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용기가 필요해요. 둘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죠. 셋째, 리더는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구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악마의 변호인, 즉 일부러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역할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비판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룹의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용기와 그룹의 노력, 그리고 리더의 현명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증상들을 잘 이해하고 경계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